안녕하세요 힘찬 여러분. 힘업, 힘나는 추억 공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도움 하나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실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의 왕, 킹 오브 더 매치로 당당히 섰습니다. 리그 31라운드 토트넘 대 웨스트햄 경기였는데요. 이번 승리로 리그에서의 순위가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웨스트햄은 17위의 약팀이었기 때문에 꼭 이겨야만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잘 이뤄낸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을 존중하지만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드리기 위하여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들이 경기에 입장합니다. 무리뉴 감독과 상대팀 감독의 밝은 팔꿈치 인사도 나눴습니다. 경기 시작 후 2분 만에 손흥민이 왼쪽 수비를 헛다리로 속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왼쪽 골포스트 쪽으로 다가가고 슈터링을 하였습니다. 키퍼가 가까스로 쳐냈고 참 좋은 시작기였습니다. 무리뉴가 좋아하는 쿨링타임 중에 작전 전달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소코, 로셀소, 더블 볼란치와 다이어, 산체스, 벤데이비스 등 수비진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삼 백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 무리뉴입니다. 전반 42분 수비 진영에서 공을 롱패스로 길게 넘겼는데 손흥민이 부드럽게 발밑에 잡아둡니다. 정말 클래스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퍼스트 터치가 좋으니까 시소코 앞에 빈 공간을 보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죠. 전반 44분 공이 로셀소 선수에게 갔습니다. 이때 로셀소가 수비를 흔들며 절묘한 패스를 손흥민에게 보냅니다. 포켓 공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마치 전 바르셀로나 선수 이니에스타 같았습니다. 웨스트햄 5명의 선수 사이에서 침착한 패스를 하는 것, 다시 봐도 명장면입니다. 공을 받은 손흥민이 수비 한 명을 벗겨내고 골대 중앙 쪽으로 움직여서 슈팅 각도를 넓혔습니다. 키퍼는 이제 양쪽 공간을 모두 신경 써야 됐죠. 결국 완벽히 좌측 구석으로 공을 골대에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주 하는 점프 후 어퍼컷을 선보이고 동료들의 축하를 잔뜩 받았습니다. 달려와서 날듯이 힘껏 안긴 로체소의 모습인데요. 손흥민이 고마워, 근데 숨 막힌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장면이네요. 캡처 사진이라 그런지 벤 데이비스가 깜놀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비디오 판독 결과 수비수의 엉덩이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을 받고 가운데 안쪽으로 접었었기 때문에 저렇게 앞에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풋볼 매니저 같은 게임들에는 이러한 선수들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떤 선수들은 라인을 부숴서 완벽한 찬스가 나는 반면 오프사이드도 잘 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버전도 그럴지 궁금하네요. 결국 오프사이드 선언이 내려지고 손흥민도 뒤늦게 듣고는 황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프사이드가 이렇게 몇 센티미터 차이로 공격수를 묶어두려고 만든 규칙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규칙 적용은 공명정대하게 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규칙 자체가 전통을 위한 것으로 경기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수많은 논란들이 이 오프사이드 규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오프사이드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축 처진 어깨를 보십시오. 그리고 황당해하는 표정들까지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댓글 보면 수비가 라임 스털링의 힙을 가졌었다면, 엉덩이를 가졌었다면 오프사이드가 아닐 거라는 공감이 많았습니다. 뼈 구조 상상도인데요. 보통 선수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라임 스털링이 드리블 할 때는 이런 모습이어서 조금 공감 가는 게 레게노입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 로셀소의 볼백은 모습인데요. 이 선들을 따라가 보면 촘촘한 수비 때문에 시야 안에서 모든 패스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 시원하게 빈 사이드로 찌릅니다. 모라 쪽으로는 보내면 수비가 앞에 붙기 쉬웠으니까요. 왼쪽으로 넓게 벌린 것입니다. 앞서 손흥민의 기회와 마찬가지로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는 모습입니다. 에릭센의 빈자리로 갑갑했던 토트넘 빌드업에
한 줄기 빛 같네요. 58분 역습에서는 공격 넷 수비 셋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가장 사이드에 있던 로셀소의 킬러 패스 세밀함은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삼키는 케인의 모습인데요. 무리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때부터 라멜라가 투입 준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리 수염 때문인지 경기력 때문인지 늙어 보이는 것이 기분 탓일까요? 그 다음 로셀소가 손흥민에게 창의적으로 시도한 패스가 길어서 아쉬웠습니다. 덕분에 손흥민 선수의 따봉을 오랜만에 보네요. 이처럼 1대0으로 간신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계속 동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료가 힘을 발휘했는지 80분경 라밀라에게 오픈 찬스가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검은 선에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황색 방향으로 계속 끌기만 해서 저 왼쪽 끝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 장면을 직접 패러디하신 김진짜님 영상을 추천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아직 폼이 안 좋은가 걱정됐었는데요. 81분에 라멜라가 드디어 활동력과 수비 가담 능력을 믿었던 감독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웨스트햄 선수 사각지대로 다가가더니 패스 타이밍에 맞춰서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길게 드리블하던 그의 버릇을 버리고 손흥민에게 바로 패스를 보냅니다. 물론 패스의 세밀함이 부족해서 공이 살짝 손흥민 뒤로 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손흥민이 공을 잘 잡자마자 바로 케인에게 완벽한 패스를 보냅니다.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렸겠죠. 그런데 바로 패스를 보냈고 이처럼 수비보다 앞서 달려갈 수 있도록 공을 절묘한 틈새로 보냈습니다. 케인 역시 기회를 잘 잡는 편이죠. 키퍼가 각을 더 좁히기 전에 살짝 타이밍을 뺏는 깔끔한 슛으로 골을 기록합니다. 이곳이 내가 누울 자리구나 그러는 것 같네요. 동료들이 축하해준 다음 바로 누워서 기쁨에 주먹을 쥐고 잠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상으로부터 6개월간 아무리 케인이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 엿보인 장면입니다. 바로 이 골 장면이 무리뉴가 라멜라를 투입하면서 발했던 모습일 겁니다. 벤치에서 환호하러 나오면서 마치 지휘자처럼 신나게 팔을 휘저었습니다. 이게 나다. 스페셜 원. 이런 눈빛이죠. 강렬한 눈빛입니다. 아쉽게도 이 골 이후에 손흥민 선수는 골을 더 추가하지 못하고 해리 윙스 선수와 교체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경기를 위한 체력 안배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요. 전반전에 취소됐던 골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라멜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햄의 전개가 이뤄질 때 적절히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패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완벽한 패스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토트넘이 2대0 앞선 채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입니다. 이것이 whosquad.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평점입니다. 이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라이스 선수가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볼 배급이라던가 발재간이 되게 좋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트넘 팀에서는 벤 데이비스라던가 에릭 다이어 선수와 같이 수비진, 그리고 로셀소 선수가 이 워낙 다양한 재능을 뽐내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와 골을 넣은 케인 선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알리 선수가 가장 최저점을 받았네요. 알리도 SNS의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른 떨치고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양 팀의 히트맵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오래 있으면 그곳이 밝게 나오게 되고 여러 곳을 골고루 뛰게 되면 옅은 색깔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상대편의 이 미드필더에 비해서 특정 지역을 머물기도 했고 상당히 많이 커버하고 뛰어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왼쪽 아래 그리고 중앙까지 수비를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무리뉴 감독이 요구했던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었겠죠. 이 로세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전 경기장을 다 커버하고 다녔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뛰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 굉장히 밝게 있다는 것은 그쪽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 돌아온 탱크 시소코 선수도 충분히 수비적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완벽하게 공을 잘 막아냈고 무실점을 굉장히 오랜만에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 선수가 시도됐던 그 골이었는데요. 절박하게 이 공을 골대 넣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오늘 활약이 많았던 로셀소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59.4%의 득표율을 가지고 1위에 도달하여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에 선수가 20.1%, 휴고 요리스 선수 5.8%입니다. 오리에 선수도 이번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날카롭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득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밝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이 경기 수훈갑으로 뽑히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음 경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해외 팬분들의 반응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전 2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때 또 뵈었으면 좋겠네요. 힘찬 여러분, 오늘도 더 힘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